안녕하세요. 블루엔진 팀입니다. 매일매일 기록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원테이크로 가다 보니까 아직은 편집 능력이 없어서 좀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올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매일매일 열심히 잘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성공적으로 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썸네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워서 하나씩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자막, 브루를 통해서 한번 자막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페이스북 친구인 남세동 대표님의 어떤 그 위대한 소프트웨어를 한번 잘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왜 생겼냐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 팀에 이제 신입사원이 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입사원에게 여러 가지 멘토링을 해주면서 제 업무를 좀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좀 빠른 시간에 많은 것들을 굉장히 밀어 넣으면서 주입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친구는 갓 대학을 졸업한 친구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전문 용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는 히스토리를 잘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줄 때 최대한 그 친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주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만들어준 내용 중에서 이제 BI라는 두 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질문해 봤어요. BI를 뭐라고 이해했니? 이제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 경영학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BI는 다른 의미로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계 관련돼서 무언가를 구축할 때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BIS라고 한 글자 더 붙여버리면 다른 걸로 이제 용어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전문 용어들이라든지 약어가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언어학자들 얘기로 생각해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효율화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짧은 용어들을 통해서 각각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인간의 언어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라는 이론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텍스트로 작성을 할 때는 뭐 이제 한때 유행했던 원페이지로 빠르게 작성해야 된다. 뭐 보고를 할 때도 뭐 컨설팅사에서 많이 유행하는 거지만 엘리베이터 3분 스피치라고 해가지고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르게 설득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옛날에 보면은 그 회계 관련돼서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지금은 뭐 클럽하우스로 뭐 한 사람이 5천 명의 사람을 스트리밍으로 쉽게 그냥 실시간으로 방이 만들어져서 딜리버리가 무료로 지금까지는 가능한 시대가 되기도 했지만 송장 보낼 때 이제 글자 텍스트 하나하나를 치는 것들이 굉장히 비쌌던 시대 옛날에. 그래서 정보 같은 거 보낼 때 여전히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 물류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얘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글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암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전달이 돼야 서로 간에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고 어떤 직무에 대한 지식이 계속 올라가는 지점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약간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 역기능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서 우리가 업무를 하거나 비즈니스 상황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일만 딱 하는 자기 직무의 분야만 일만 딱 해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업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고객과 기업의 관계에서 보자면 되게 짧아지면서 단순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자체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들만 명확하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끝났던 문제여서 자기 쪽에 대한 스페셜티만 정확히 키우면 문제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지금은 이게 압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좀 업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기능주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정말 이 논쟁에 아주 단순하게 갖고 들어와 보면 이런 논쟁이 되는 거죠. 마케터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나는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개발자분들에게 얘기하는데 개발자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IT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구현 못하는 것은 없지만 사실 그게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보통 나오냐면 뒤에서 회의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서 뒤에서는 내가 어디까지 알려줘야 개발을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개발자분들께서는 도대체 뭘 만들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서로 오해가 생기면서 업무가 잘 안 돌아가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근데 그런 회의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사실 자기만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본인의 생각에서의 이해도를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딜리버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로 아는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자기의 직무 전문성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약어를 쓰거나 전문 용어를 쓸 때 그런 회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스킬을 회의에서도 똑같이 쓰면 안 되는 게 그냥 마케터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해도 뭐 연차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동일하고 어떤 거에 대한 이해를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약어를 쓰고 전문 용어를 쓰고만 알리더라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부서 자기에 대한 히스토리, 업에 대한 히스토리, 회사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부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에 대한 방식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자기의 전문 용어를 얘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면은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의가 진행되거나 그런 류의 협의체에서 문서가 작성돼서 진행이 될 때는 좀 오히려 전문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문서가 길어질지라도 차라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잘 못하는 조직끼리는 서로 자료를 줘도 보고 나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약간 이소무화로 보자면은 뭐죠? 그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동물 하나가 모와 두루미.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부리가 있는데 접시에다가 이제 요리를 줘가지고 이제 그 못 먹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오해가 생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냥 세상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문제가 신입들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갑자기 직무가 전환돼가지고 실제로는 연차는 높은데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 엄청나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를 악용해가지고 길들이기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죠. 막 회의할 때 막 모르는 용어 막 쏟아내고 모르는 얘기들 막 하고 근데 그럴 때일 때 오히려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물어볼 거는 물어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다시 역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회의 자리를 잘 바꿔 나가시고 자료에 대한 것도 계속 디벨롭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세상이 복잡할수록 복잡해지고 그 복잡한 거를 빠르게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전문화가 되거나 효율성이 된다고 하지만 그걸 통해 발생하는 분명히 역효율 그리고 특정한 직급과 특정한 직책들의 어떤 기득권화가 생기는 것들, 특정한 부서에 사일로가 생기게 되는 이유들도 저는 여기 이런 지점과 약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이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10분 만에 끝날 회의가 뭐 1시간을 하게 됐어.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멀리 미래로 가서 엔드데이트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초창기에 정확하게 맞춰놔야 될 사고라든지 합의의 지점들을 서로 오해 없이 잘 만들어가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그냥 서로 이해한 대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갔을 경우에는 이건 답도 없습니다. 그냥 잘못된 아웃풋을 가지고서 그냥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잘난 척을 하기보다 너무 전문 용어를 남발하면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자신이 유식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실제로 제가 본사에 처음 왔을 때도 제가 처음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되는 어떤 저희는 협조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문을 쓸 때 그걸 보신 그 당시 팀장님께서 저한테 딱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썼던 말들이 너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쓴 협조전, 특히 현장에 어떤 것들이 공지돼야 되거나 할 때는 정말 초등학교 3학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와 내용으로 쓰이는 것이 좀 더 장황해 보일지라도 좋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이해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던 게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것도 그런 거죠.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되게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게 보자면 되게 단순한 거지만 복잡하다면 되게 복잡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신입사원이 왔을 경우에 자꾸 이제 설명해 주면서 같이 가르쳐 주는 게 결국에는 업무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팀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에는 무슨 연계점과 장단점을 가져가야 될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뭐 하는 회사일까? 그럼 자동차 제조사잖아요, 아직까지. 그럼 그 자동차 제조업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그럼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지?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뭐지라고 설명을 해줘서 왜 자기가 이 직무에 대해서 중요성과 소중함을 갖고서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 회사처럼 저희처럼 너무 큰 회사에서는 너무 다양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면은 본부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정말 본부 같은 데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통이 안 되면 같은 일을 따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각 기능 단위 조직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거꾸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계속해서 자기가 적합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복잡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플랫폼 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되게 인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잘 보면 그 회사의 밸류 체인만을 가지고서 너무 이해를 단순하게 하는 성향들이 있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게 바라보는 지점이에요. 뭐 예를 들면 플랫폼, 뭐 일반적으로는 중개 플랫폼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하게 되죠. 플랫폼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무언가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사람과 서비스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의 중간에서 무언가들을 연계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 거래 단계에 대한 복잡성을 줄여주는 걸로 이제 사업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 플랫폼 기업들을 볼 때 분석하는 가장 하나는 딱 한 지점은 이 질문만 합니다. 그렇게 변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고객들이 수용하는 가격 수용성을 적합하게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그 규모가 진짜 그들의 주장대로 커졌을 때 어떤 부분의 비용은 계속해서 유한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래픽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이익 규모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데 커질 수 있어?
라는 지점들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네 비즈니스 안쪽에서 오프라인이 바로 연동돼가지고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산업들은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는 분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는 당연하게 이해가 되고 넘어가는 지점들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전체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상식으로 쭉 펼쳐놓고 보면 이것도 복잡성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G마켓이 있습니다. 그럼 G마켓은 기본적으로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어떤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올려놓고 자유롭게 거기 모여있는 소비자들에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G마켓은 기본적으로는 서버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인프라 비용을 투자하고 기본 인건비, 개발자라든지 운영 인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있으면은 수수료 베이스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로는 이익이 나는 구조로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이커머스 중에서도 유일하게 순이익이 나오는 회사라는 것도 이 구조에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다른 곳들은 똑같이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해도 어떤 곳은 사입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그 사입이 뭐냐? 내가 물류 기능을 가지고서 직접 아예 그 물건을 먼저 선매입을, 직매입을 해가지고 재고를 가지고 있다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오픈마켓은 돈이 벌리고 이쪽은 돈이 안 벌린다는데 왜 이걸 계속 시도하나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다 팔아낼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요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대량으로 가져와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싸게 사올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걸 판매할 수 있으면은 사실 더 많은 마진폭을 가지고서 판매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상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오픈마켓으로 중개했을 때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10개에 한정돼 있었다면은 직매입으로 했을 경우에는 10개가 아니라 뭐 물류 창고 운영부터 대여료, 뭐 물류비 등등등이 쭉쭉 들어가면서 마진율은 높아질 수가 있지만 이 비용을 다 상계하고 나면은 오히려 역마진이 나거나 아예 적자까지 나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커머스를 한다 그래도 오픈마켓형을 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어떤 특정한 버티컬 영역에 대해서 완전히 인하우스 내용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하는 일과 검토해야 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뭐 직매입이 뭐예요? 사입이 뭐예요? 뭐 오픈마켓은 정의가 뭐예요? 이렇게 전문 용어에 매몰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가 들지? 그런데 그 비용을 가지고서 우리 이걸 부담을 했을 경우에 얼마에 판매를 해서 이 부분을 갭을 메꿀 수가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한 가설만 명확하게 세우고 프로세스를 점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전문 용어 중심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 그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직접 실행하지 않는 이제 주변 부에 있는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는 그분들은 효율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 용어 중심이나 굉장히 요약화가 잘 된 장표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서 오용되게 되면은 되게 쉬운 일인데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이제 의사결정 라인 쪽에서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제가 오픈마켓과 직매입 관련된 비교만 단순하게 했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만약에 똑같이 의류를 만드는 사업자들이 이제 이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무언가를 판매하시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의류가 만들어지는 공정도 있을 거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조업체가 직접 유통 플랫폼에 이제 올려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은 유통업자들이 한번 끼는 거죠. 세상에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 또는 그걸 의뢰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미 그걸 가지고서 중간에서 전문적으로 기획해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가져오시는 분은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만 이분들에 있어서는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생산자라는 관계가 또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넘어가 보면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하겠죠. 그럼 뭐 예를 들면 나일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유에서 나오는 부산물로서의 석유 화합물의 어떤 조합으로서 원료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생산자지만 다시 이 사람이 구매자가 되면서 원료를 만드는 쪽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섬유는 대구 쪽에 많이 있으니까 대구에 있는 섬유 공장 쪽에서 뭔가 또 받아와야겠죠. 이 섬유 공장도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원료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원료가 있는 쪽은 또 원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어떤 이루어져 있는 산업이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쭉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그려보면서 무언가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하지,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그리고 그게 다시 대량화 효율화 돼가지고 어떤 만들어져서 표준화되어 있는 공정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디서 서칭해 봐야 되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왔을 경우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누구이지라고 하면서 이 관계도를 계속 그려가면서 이걸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밸류 체인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우리 거냐, 우리가 어디 부분에 관여해서 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요걸 이해하고 정의하는 게 가장 먼저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면은, 그 다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의 개선이라는 거는, 아니면 또는 혁신, 또는 우리가 사업 분야를 늘려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 밸류 체인을 이렇게 찢어봐가지고 통합시켜 버릴 거냐, 아니면은 요 어떤 지점들,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점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더 관여를 하게 될 것이냐, 이런 지점인 거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아까 설명드린 구조에서 어떤 제조업체가 있어요. 그들은 사실 유통업자들을 통해서 만약에 무언가를 팔고 계셨다면은 그냥 제조만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유통업자가 자꾸 가져가는 게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제 오픈마켓에 직접 올릴 수 있어요. 한 마케터나 몇 명 고용해가지고 한번 직접 오픈마켓에 올리는 걸 운영해 볼까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시작하면은 오픈마켓에 제조업체가 자기가 셀러로 등록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자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다각화한 거죠. 만약에 한쪽을 유통업자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면은 아예 사업을 전환해버린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앉아서 그냥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인 거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과 그걸 통해서 벌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수용성의 격차 때문에 항상 고민의 지점이 생각되고, 그거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올려가는 게 결국에 기업은 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지점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 상식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는 거를 같이 좀 공감대를 맞춰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밸류 체인의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요런 지점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 게 맞을까라는 공감대를 정확히 형성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태스크들을 정리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요약이 돼 있거나 너무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으면은 그 뒷단에서 이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거꾸로 불필요한 역기능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고 또한 반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들을 좀 정확히 이해를 서로 간에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이게 어렵다는 거를 표현만 함으로써 자기 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만드는 어떤 역기능도 생기는 거죠. 이게 그렇게 지금 위에서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몇 개밖에 안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실제로 한 다음에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장 나쁜 실무자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그냥 그런 검토를 하지도 않고 지금 시장 환경이라는 건 정말 하루만 해도 바뀌는 상황인데, 지금 지난주에 클럽하우스가 막 유행을 하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어떤 변화의 압력 에너지는 있었지만, 변화라는 건 순간적으로 팡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하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정확히 실무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다시 확인하고 체크해서 무언가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옛날에 유튜브 라이브, 틱톡 뭐 요 정도만 생각하면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보면은 회사가 크면 클수록 세상의 트렌드의 변화에 인식도가 늦어요. 약간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도 생각하는 게, 정보가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저 플랫폼은 끝물이야. 이제 오히려 빠르게 애자일하게 테스트가 가능한 조직이나 좀 작은 사이즈에서는 적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현실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쓸 걸 쓰고 뺄 걸 빼고 뭐 개인도 조직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개개인 간의 관계에서 낄끼빠빠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업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지점이 있는 거죠. 쓸 거 쓰고 안 쓸 거 안 써야지. 그러면서 비용을 아껴야지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플랫폼을 사용하려고 할 때 이미 남들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안 써도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결론들이 시장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서야 승인받고 실행하고 있는 지점들도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같은 시도를 안 했던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너무나 많고 그거를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만 소통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서 명분으로 싸우기도 하고 전문성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비효율이 발생해서 비상식적인 지점으로 자꾸 정보들이 취합되거나 자꾸 딜레이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시장의 변화는 우리가 내부에서 이러고 있던 말던 관계없이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건데 그 변화를 못 따라가게 되는 지점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의 지점을 연결하다 보면은 저는 결국에는 근데 세상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되는 본질이 조직 내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하는데 다시 마지막으로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전문 용어라든지 나만 아는 걸 중심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상대방도 내가 전달한 말을 그렇게 이해했는지 이해를 못했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좀 더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마디 할 거 두 마디 해야 되고 세 마디 해야 되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이 제가 오히려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느껴온 지점이고요. 그런 상식에 기반한 상태에서 나의 비즈니스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경쟁사의 비즈니스의 허점은 무엇인가, 강점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경쟁사와 우리만의 관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보면은 단순한 지점들로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뭘 파는 사람이라고 할 때 거꾸로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팔 때 그 원재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부터 한번 밸류 체인을 천천히 스터디하면서 그려보시면은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오늘 이 얘기했던 영상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 신입사원에게 엄청난 프레셔를 주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정제되고 좋은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블루엔진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